여러분, 2025년 6월 한국 증시 정말 뜨거웠습니다. 코스피가 그 어렵다던 3,000선, 이걸 그냥 훌쩍 넘어서 3,100선까지 돌파하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. 또 새 정부 출범 기대감도 있었고 또 갑자기 중동 리스크 같은 변수도 터지고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보 홍수 속에서 진짜 핵심이 뭐였는지 저희가 오늘 지난 6월 시장의 중요한 흐름, 또 주목할 만한 테마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요.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참고하실 정보 제공 차원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.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그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. 이 분석은 2025년 6월 27일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고요. 혹시라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용된 분석 방법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특정 종목을 사시라거나 파시라거나 이런 권유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. 아시겠지만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.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6월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코스피가 2,700선에서 출발해서 3,100선까지. 와, 정말 거침없이 올랐는데 역시 가장 큰 힘은 정책 기대감이었을까요? 네, 그게 핵심이었다고 봐야겠죠. 특히 그 6월 4일 새 대통령 취임 첫날에요.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. 와, 1조 원이요? 대단했네요. 네, 이런 대규모 순매수, 그러니까 판 것보다 산 게 훨씬 많았다는 거죠. 이게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준 겁니다. 코스피 5천 달성 공약이라든지 또 AI, 인공지능 산업 육성, 상법 개정 같은 이런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을 확 끌어들인 거죠. 그리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면도 있고요. 또 원화 가치가 오르는 이른바 원화 강세 현상도 외국인들 투자 매력을 높이는 데 한몫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샀군요. 그러면서 코스피가 2,900선, 이게 3년 만이라고 하죠. 그리고 3,000선, 이건 2022년 이후 처음이고 또 3,100선까지. 야,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던데요. 근데 중간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했다는 소식 딱 터졌을 때 시장이 확 흔들렸잖아요. 저는 그때 이거 좀 더 가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더라고요. 그건 왜 그랬을까요? 네, 지정 확장 리스크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충격은 분명히 있었죠.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계속 가는 악재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심리 문제로 본 것 같아요. 오히려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오히려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는 모습도 보였고요. 개인들이 또 방어를 했군요. 네, 다만 월말에는 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, 그리고 이제 7월에 또 여러 일정들이 있으니까 이익을 좀 실현하려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긴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넘쳤는데 그 안을 좀 자세히 보면 특정 테마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어요. 지난 20거래일 기준으로 한번 보죠. 방위산업하고 에너지 테마가 진짜 눈에 띄었어요. 맞습니다. 코스피 상승률 1위가 풍산이었는데 20거래일 동안 무려 118.94% 올랐습니다. 와, 118%요? 엄청나네요. 네, 이건 중동 리스크 부각된 거랑 또 폴란드 방산 수출 기대감 이런 게 같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. 에너지 쪽에서는 흥구석유가 20거래일간 29.97%, 한국석유는 30.00%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죠. 그리고 디지털 자산 테마도 정말 뜨거웠죠. 카카오페이가 20거래일 동안 116.45% 급등했는데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때문이라고요.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가상자산을 말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 기대감이 아주 크게 작용했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미투온이라는 종목이 20거래일간 214.79%. 와, 200%가 넘어요. 네, 엄청났죠. 그리고 딥마인드가 107.90%, 다날도 83.43% 오르면서 정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근데 이 테마는 변동성이 정말 심했어요. 그랬나요? 네,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규제 가능성을 좀 언급하니까 미투온 같은 경우는 월 후반에 단기적으로는 23% 넘게 하락하기도 했고요. 관련주인 헥토파이낸셜은 20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15.87%를 기록했어요. 그러니까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이가 컸던 거죠. 그러니까 단기 급등 후에
확 꺼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네요. 그렇죠. 단기 급등 테마는 항상 그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. 그리고 AI하고 원자력 테마도 빼놓을 수 없죠. 정부가 AI에 100조 투자한다. 이런 공약 나오면서 코스닥의 오브젠이 121.20%, 코스피에서는 네이버가 37.19% 이렇게 주목을 받았고요. 원자력 쪽도요.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, 또 고리 1호기 해체 사업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한전 기술이 70.83%, 코스닥의 오르비텍은 100.00%, 딱 2배가 올랐죠. 네, 그리고 상법 개정 기대감. 이게 또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환원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코오롱 같은 지주사 주가도 82.91%나 끌어올렸습니다. 반면에 좀 부진했던 테마들도 있었습니다. 중동 휴전 가능성이 나오면서 해상 운임 기대감이 좀 꺾인 해운주들. 예를 들어 STX 그린로지스는 20거래일 동안 20.70% 하락했고요. 또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관세 우려가 커지면서 자동차 부품이나 2차 전지 관련주들,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34.72% 하락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.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정치 테마주들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왔네요. 형지 INC가 마이너스 51.18%, 동신건설도 마이너스 31.24%, 낙폭이 꽤 컸습니다. 네, 6월 시장을 이렇게 쭉 정리해보면 역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, 여기에 AI나 원전 같은 미래 성장 산업 모멘텀이 딱 결합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한 달이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시장 전체 에너지는 분명히 강했지만 테마별로 또 종목별로는 정말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다는 점, 그리고 단기 변동성도 아주 컸다는 점입니다. 그렇죠. 단기 이슈만 보고 확 올랐던 종목 중에는 20거래일 전체로 보면 상승폭이 별로 없거나 심지어 하락한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. 네, 결국 그 테마의 열기 속에서도 기업의 진짜 실적이나 가치, 이른바 펀더멘탈이라고 하죠. 이걸 잘 따져보는 중장기적인 시각, 그리고 언제든 변동성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.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들 6월 시장 복귀하시고 또 앞으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